여러분, 믿기시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뻐야 할 날, 바로 제 손녀의 결혼식장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그날의 일만 떠올려도 지금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본 적 없었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 손녀는 제 눈에 금쪽 같은 보물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밝고 똑똑하고 제 곁에서 자라면서 늘 저한테 할머니, 나 나중에 꼭 결혼식 할 때 할머니 손 꼭 잡아줄 거예요 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 손녀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어요? 아침부터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이 날을 보려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날 식장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화려한 꽃 장식과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저를 맞이했어요. 하객들은 환한 미소로 축복을 건네고 있었고 사회자의 목소리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순간 문이 열리고 손녀가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은 너무도 눈부셨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빛나는 미소,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손수건을 꼭 움켜쥐었죠. 그런데 그때 제 시선은 신랑에게 향했고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신랑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도 익숙했지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제 아들이 데려온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이 사람 기억 안 나? 그때 얘기했던. 아니, 난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엄마, 잠깐만. 나중에 얘기할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얼굴. 그런데 어떻게 제 손녀의 신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식이 진행되는 내내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같은 사람일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자꾸만 신랑의 눈빛이 제 과거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결혼식 하이라이트인 주례사의 시간이었어요. 주례가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갑자기 귀를 의심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랑 쪽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던 겁니다. 저 사람 원래 아들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전에 결혼했다가 무슨 문제로 헤어졌다잖아. 근데 그 아들이. 순간 저는 전율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아들, 전처,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알기로 손녀의 신랑은 처음 결혼하는 거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결혼을 했고 자식까지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녀 옆에 앉아있던 제 아들에게 급히 속삭였어요. 야, 저게 무슨 말이야? 신랑이 아들이 있다니? 너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마, 조용히 좀 해. 결혼식 망치고 싶어? 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딸 인생이 달린 일이잖아. 아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반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축가가 끝나고 양가 부모가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식장 뒤편에서 한 여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은 울음으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 결혼 못해요. 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식장은 순간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남편이라고? 저 사람 이미 유부남이었어?
그 여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남편이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 순간 제 손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신랑은 식은땀을 흘리며 우왕좌왕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랑 끝났잖아. 이건 협박이야. 끝났다니? 당신은 우리 아이 아버지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손녀는 신랑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 전처, 이게 다 뭐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녀의 결혼식장에서 축복이 쏟아져야 할 그 순간에 이런 경악스러운 진실이 폭로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모든 하객들이 술렁이며 속삭였어요. 세상에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이 다 있나? 유부남이었어? 저 신랑이? 불륜 아니야? 큰일 났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촬영기사도 당황해서 렌즈를 내리더군요. 신부 대기실 쪽에서 일하던 웨딩 플래너까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우왕좌왕하며 뛰어왔습니다. 전철아 주장하는 여자는 단상 앞으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이는 뭐가 돼? 아직도 아빠 언제 오냐고 묻는데 이렇게 딴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신랑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만해. 당신이랑은 이미 끝났잖아. 남들 앞에서 왜 이래? 손녀는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떨어뜨린 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오빠, 지금 저 여자 말이 사실이야? 정말 아이가 있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신랑은 손녀를 향해 손을 뻗으며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다 말하려고 했어. 진짜야. 근데 결혼식 전에 이런 얘기하면 너 떠날까봐. 손녀는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떠날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그때 제 아들 그러니까 손녀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전처 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긴 내 딸 결혼식이야. 예의라는 게 있으면 빠져. 그러자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맞받아쳤습니다. 예의? 예의는 당신 사위 될 사람이 지켰어야지. 저 사람 아직 내 남편이라고요. 이혼 서류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새 장가를 들어요? 순간 식장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제 귀에 박혔어요. 이혼도 안 끝났다고? 그럼 법적으로 중혼이잖아. 이건 범죄 아냐? 저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결혼 당장 멈춰야 해. 내 손녀를 어떻게 이렇게 속이고 기만할 수 있어. 아이가 있다는 것도 숨기고 이혼도 안 했다고.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짓이 어디 있어. 식장은 고요해졌다가 곧 웅성임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신랑은 절망적인 얼굴로 제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정말로 그녀와는 끝났다고 믿었고 아이는 제가 책임질 겁니다. 제발 오늘만은. 저는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오늘만은? 너한테 오늘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내 손녀 인생이 달린 날이야. 내 이기심 때문에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니? 손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다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못하겠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과 안도의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잘했어, 신부야. 저런 놈이랑은 살면 안 돼. 세상에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그때 신랑의 어머니가 식장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노인이었는데 얼굴이 분노와 절망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왜 나까지 망신을 당하게 만들어? 너는 우리 집안을 욕되게 했어. 신랑은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치며 손녀에게 절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놈이 잘못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제발 너까지 망가지진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도 먹먹해졌습니다. 손녀는 신부 대기실로 뛰쳐나갔고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대기실 안에서 손녀는 드레스를 입은 채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 내 새끼야. 너 잘못 아니야. 거짓말한 놈이 나쁜 거지. 내 잘못은 없어. 하지만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전철하던 여자가 대기실까지 쫓아와 손녀 앞에 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거 봐. 우리 아이 사진이야. 아직 6살도 안 된 애야. 아빠 언제 오냐고 매일 묻는데 이렇게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너 같은 애는 내 남편 빼앗아갈 자격 없어. 손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아이까지 있다니 나 이제 정말 끝났어. 저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대기실 안은 숨조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녀는 아이 사진을 꼭 쥔 채 흐느끼고 있었고 전처는 이를 악문 얼굴로 신랑을 노려보고 있었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이가 아직도 내 이름 부르면서 기다리는데 결혼이라니 그게 말이 돼? 신랑은 얼굴이 창백해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행복해지고 싶었어. 너랑은 이미 끝났잖아. 손녀는 치를 떨며 신랑을 향해 외쳤습니다. 행복? 내 행복을 위해 나를 속였던 거야? 아이 있는 것도 숨기고 이혼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랑 결혼하겠다고? 그때 신랑의 어머니가 다시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만 싸워라. 기자들이 밖에 몰려 있다. 이미 소문 퍼졌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창밖으로는 벌써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파탄 났대. 신랑 유부남이라잖아. 이런 말들이 들려오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손녀 인생이 이대로 망가지는 건가. 그 순간 전처가 차갑게 웃더니 또 다른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 너희들 다 알아둬. 사실 이 사람 나랑 살 때도 제대로 된 남편 아니었어. 사업한다고 거짓말치고 여기저기 돈 빌려다 썼지. 빚쟁이들이 우리 집 앞에 들이닥쳤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순간 손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신랑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너 빚까지 있다고? 감히 내 딸을 끌어들여. 신랑은 더 이상 변명할 힘조차 없는 듯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건 다 갚으려고 했어. 이번 결혼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결혼으로? 내 빚을 우리 집에 떠넘기려 했던 거냐? 손녀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오빠 아니, 이제 오빠라고도 못 부르겠네.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어? 그냥 솔직히 말했으면 되잖아. 신랑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난 내가 너무 소중했어. 그래서 잃고 싶지 않았어. 내가 가진 모든 더러운 과거를 말하면 넌 떠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손녀는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떠날까봐? 그래서 날 속였던 거야?
난 내 아이도 내 과거도 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 하지만 거짓말은 절대 용서 못해. 그 순간 전처가 비웃듯 손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받아들인다? 내가 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그런 놈이야. 여자 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너도 이제 알았겠지? 내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야. 손녀는 주저앉아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결혼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손녀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괜찮다. 내 새끼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차라리 지금 알아서 다행인 거다. 그러나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식장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뛰어와 대기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신랑 빚 문제로 돈 빌려준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야, 이놈 어디 있어? 오늘이라도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 식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객들은 놀라 도망가고 웨딩홀 직원들은 경찰을 부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랑은 무릎을 꿇으며 빚쟁이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봐주세요. 제 인생이 달린 날이에요. 그러자 빚쟁이 하나가 냉소적으로 말했죠. 인생? 내 인생만 있냐? 우리 돈은 뭐가 되는데? 내 결혼식에서 돈 받아낼 생각으로 온 거야. 이 여자 집안 돈 좀 있다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우리 손녀를 속이고 결혼하려 했던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손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알았어. 너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우리 집안을 노린 거였지. 신랑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사랑했어. 정말로 널 사랑했어. 돈은 방법이 필요했을 뿐이야. 제발 믿어줘. 그러자 손녀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믿음? 넌 이미 그걸 다 부숴버렸어. 끝났어. 우리 사이, 이제 끝이야. 순간 대기실 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 아이의 인생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오늘의 눈물이 내 손녀의 마지막 눈물이 되도록 내가 지켜내야 한다. 결혼식장은 이미 초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회자는 당황해서 마이크를 내려놓은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예식홀 밖에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빚쟁이들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까지 보였지요. 손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눈물을 쏟으며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눈물과 화장 얼룩으로 더럽혀졌고 손에 쥔 부케는 이미 바닥에 지시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손녀 아버지가 씩씩대며 소리쳤습니다. 다 끝났어. 저 결혼은 없는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이런 망신을 주다니. 저놈 2번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라. 그러자 신랑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외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도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빚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도 책임질 겁니다. 믿어주세요. 손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이라면 왜 거짓말부터 했어? 왜 나를 속였냐고. 전처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당신은 늘 그랬어. 나한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잖아. 자기 살 길만 찾으면서 여자들 마음만 가지고 놀았지. 신랑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않아. 나는 손녀만큼은 진심이었어. 너랑은 달랐어. 순간 손녀가 눈물을 닦으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진심? 내가 말하는 진심은 이렇게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진심이야? 난 내가 아무리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다시는 못 믿어. 저는 손녀 옆에서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거짓말 때문에 평생의 상처를 입었다. 더 이상 입 열지 마라. 너 같은 놈은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라. 그러나 신랑은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발악처럼 충격적인 고백을 내뱉었죠. 사실은 나 빚뿐만이 아니야. 우리 가족 다 걸려 있어. 어머니까지 보증을 서셨고 이미 집도 넘어갔어. 그래서 너랑 결혼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내 엄마까지 보증을 서? 집까지 날렸다고? 신랑 어머니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내가 너 잘되라고 평생 모은 돈 다 내줬는데 어떻게 집까지 날려먹을 수 있니? 이제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잖아. 손녀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결국 우리 집안 돈을 노린 거였구만. 내 딸을 이용해서 내 빚을 덮으려 한 거잖아. 신랑은 울부짖으며 손녀를 향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돈 때문만은 아니야. 난 정말 널 사랑했어.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야. 손녀는 그 순간 똑바로 신랑의 눈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제발 이제 그만해. 내가 말하는 사랑은 결국 자기 살 길 찾으려고 포장하는 변명일 뿐이야. 전처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지? 너 같은 애는 내 남편 뺏을 자격도 없었어. 그래도 고맙네. 오늘 덕분에 이 남자 정체를 다 알았으니까. 손녀는 그 말에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덕분에 알았어. 그리고 난 이제 절대 속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다시 세울 거야. 하지만 폭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네 친아들 아니야. 대기실은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요동쳤습니다. 뭐라고? 아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전처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내 아들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내가 키워놓고 이제 와서 발뺌해. 신랑은 절규했습니다. 정말이야. 그 아이, 내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애잖아.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차마 말 못했어. 그래도 가족 지켜보려고 그냥 내 아들처럼 키운 거야. 순간 대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녀는 충격에 숨을 몰아쉬었고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전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건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라고. 신랑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책임져. 이제 와서? 너는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 그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를 묶어두려고 했던 거잖아. 손녀는 멍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만해. 도대체 이 결혼식은 뭐였던 거야? 사랑도 진실도 아무것도 없잖아. 거짓말과 배신뿐이잖아. 그녀는 드레스를 질끈 잡고 대기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도 급히 따라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오늘 하루가 평생의 상처가 되겠구나. 하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고통을 꺾어버리지 말고 새로운 시작의 불씨로 삼게 해야 한다. 결혼식장은 결국 파혼 선언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손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흩어졌고 웨딩홀 직원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장식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꽃 장식과 음악, 웃음소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건 잔해처럼 흩어진 눈물과 탄식뿐이었죠. 저와 손녀, 그리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꼴이냐.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손녀는 웨딩드레스를 벗지도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말했죠. 나 이제 끝났어. 사람들 다 봤잖아.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알았어. 나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 저는 손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끝난 게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속은 건 내가 아니라 저놈이 거짓말한 거야. 오히려 잘 됐다. 평생 속고 살 뻔한 걸 오늘 알았으니까. 하지만 손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잘 된 거라고. 할머니, 난 오늘 내 모든 게 무너졌어. 사랑도 믿음도 내 미래도 다 사라졌어.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너도 문제야. 내가 처음부터 좀 더 알아봤어야지. 내가 반대할 때 말 좀 들었으면 이런 꼴 안 났잖아. 순간 손녀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빠가 언제 진심으로 내 편이었어? 늘 체면 걱정, 집안 체면 얘기만 했잖아. 오늘도 나 위해 화낸 게 아니라 아빠 체면 구겨져서 화내는 거잖아. 아들은 말문이 막혀버렸고 거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절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만해라. 지금 이 순간 서로 탓할 때냐? 내 딸은 배신당해 무너졌고 우리 가족은 다 함께 상처 입은 거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 원망이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우리 집안 이제 어쩌죠? 사람들 다 알 텐데. 그날 밤 손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저는 밤새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새끼야, 울어도 돼. 하지만 무너지진 마라. 넌 아직 젊고 앞으로 길게 살아야 해. 널 속인 사람은 벌 받을 거고 넌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저 스스로도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에도 신랑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제 말한 거 다 사실이에요.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빚이 있는 것도 다 맞습니다. 하지만 손녀만은 잃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가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이 뻔뻔한 놈이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당장 꺼져. 신랑은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전처가 바람 피운 건 맞아요. 아이도 제 친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발목을 잡은 거예요. 결국 빚까지 져버리고 그때 뒤따라온 전처가 나타났습니다. 거짓말 좀 작작해.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니. 내가 키웠으면 내 아들이지. 이제 와서 책임 안 지려고 발뺌하는 거잖아. 신랑은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랑 관계 맺은 거 내가 다 알았어. 사진까지 봤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이미 끝났던 거야. 전처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고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말 맞아.
아이 아빠 너 아니야. 하지만 내가 선택했잖아.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젠 우리 아이까지 버리겠다는 거야? 순간 손녀가 방에서 뛰쳐나와 둘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둘 다 그만해. 아이가 무슨 죄야? 내가 친아들이든 아니든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왜 아이를 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싸우는 거야? 그 말의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 아직 상처투성이인데도 그래도 남의 아픔은 헤아릴 줄 아는구나. 신랑은 흐느끼며 손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 내 말 맞아. 아이는 죄 없어. 그래서 내가 키우겠다고 했던 거야. 널 만나고 나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제발 날 한 번만 용서해줘. 손녀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내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고, 책임진다고, 그 모든 말이 다 거짓으로 들려.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신랑은 결국 경찰에게 끌려가듯 떠났고, 전처 역시 씁쓸한 얼굴로 등을 돌렸습니다. 남은 건 우리 가족의 상처와 깊은 침묵뿐이었죠. 그날 밤 손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뭘 믿고 살아야 할까? 저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삶은 절대 널 속이지 않는다. 오늘은 눈물 흘리지만 내일은 반드시 웃을 날이 온다. 이 고통이 널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밤새도록 손녀는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은 제 가슴을 찢어놓았죠. 새벽녘 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부은 눈으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사람 못 믿을 것 같아. 사랑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왜 나만 이렇게 다 잃어야 해요? 저는 그녀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거짓말쟁이 한 놈이지 사랑 자체는 아니야. 사랑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서야 한다. 그러니 지금은 무너져도 괜찮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찾아야 한다. 손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손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휴대폰은 꺼둔 채였습니다. 아들은 속이 타들어갔는지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인생 망가졌어.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그놈이 교활했던 거다. 누구라도 속았을 거야.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아이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거다. 며칠 후 손녀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일해야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혀. 무너져도 그냥 이렇게 살 순 없어. 나 혼자라도 다시 서고 싶어. 저는 놀라면서도 기특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넘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무너졌다고 다시 못 세우는 게 아니야. 손녀는 떨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눈가에는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전처가 은밀히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멀리서 들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제 귓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결혼식도 깨졌고. 근데 우리 사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뭘 했어? 저 집안 돈 좀 있잖아. 이번에 실패했지만 방법은 또 있어. 너랑 나 어차피 끊어진 사이 아니잖아. 우리 아이를 핑계 삼으면 또 뭘 얻을 수 있지. 전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넌 참 뻔뻔하다. 하지만 나도 돈이 필요해. 그럼 서로 이용해야지. 우리 아이 결국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거네.
신랑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이미 다 잃었어. 하지만 다시 일어설 방법은 있어. 저 집안에 다시 발을 들여야 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놈들 아직도 손녀를 노리고 있구나. 사랑은커녕 그저 돈 때문에 다시 끈질기게 얽히려는 거였어. 그날 밤 저는 손녀에게 사실을 바로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펼치며 마음을 달래려는 손녀를 보자 당장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더 상처만 될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줘야겠지. 그래야 다시 당하지 않을 테니까. 며칠 뒤 신랑은 또다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전처랑도 이제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손녀만 믿어준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손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말했잖아.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고 토할 것 같아. 신랑은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제발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는 나밖에 없어요. 제발 기회를. 손녀는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아이 핑계 대지 마. 내가 정말 아이를 위해 살았다면 이렇게 나까지 속이지 않았겠지. 아이는 죄 없어. 하지만 넌 죄인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무너지지 않게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저놈들의 음모가 무엇이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날 밤 손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저 사람 그냥은 안 물러날 것 같아요.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널 지키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거다.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호흡을 고르며 일상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잦아든 듯 하다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집 황지은 시손녀 맞으십니까? 네, 제 딸인데 무슨 일이죠? 경찰은 무거운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은 씨가 채무 보증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이 꽤 큽니다. 혹시 아십니까? 손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증인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본인 서명과 인감이 맞습니다. 상대 측이 고소를 준비 중이라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분노하며 서류를 빼앗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내 딸이 이런데 도장을 찍을 리가 없잖아. 위조야. 사기라고. 손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정말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어떻게 제 이름이. 제 가슴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놈들이 또 시작했구나. 이제는 돈을 빌미로 우리 손녀를 올가매려는 거야.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신랑과 전처가 손녀 명의로 위조 서류를 꾸며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저놈들, 법정에서 끝장을 봐야지. 내 딸을 2번 죽일 수는 없어. 손녀는 충격에 무너져 침대에 누운 채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한테까지 이런 짓을 해? 결혼식도 망쳐놓고 이제 내 인생까지 망치려는 거야. 그때 뜻밖의 인물이 손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에 왔던 회사 선배였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그날 이후 걱정돼서 연락했는데
손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선배 다 망가졌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선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 내가 도와줄게. 법적으로든 회사적으로든 내 편이 되어줄게. 그 순간 손녀의 눈에 희미한 빛이 비쳤습니다. 정말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넌 속은 거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당해져라. 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옆에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이 아이를 버리진 않았구나. 이렇게라도 곁에 힘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났으니. 하지만 그날 밤 신랑과 전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끝장이야. 우리한테 남은 건 저 집안뿐이야. 알아. 근데 이제는 그냥 돈으로만 안 돼. 더 큰 걸 걸어야 해. 뭘 하겠다는 거야? 아이를 이용하는 거야. 저 집안 사람들이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 다시 우리 쪽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을 거야. 저는 이 모든 걸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길한 기운이 제 가슴에 드리워져 있었죠. 놈들이 쉽게 물러날 리 없어. 반드시 또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 거야. 이번엔 아이까지 건드리려는 게 아닐까? 저는 손녀의 방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녀를 지켜낼 거야. 저놈들이 또다시 덫을 놓더라도 내가 먼저 막아내고 말리라. 며칠간 평온한 듯 지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 앞에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겁먹은 눈빛, 손에는 구겨진 종이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댁 맞아요? 아빠가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다름 아닌 신랑의 아들이라고 주장되던 그 아이였습니다. 손녀는 경악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누구야? 누가 여기에 보내준 거야? 아빠가 여기 가면 밥도 주고 잘 수 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지금 집에 없어요. 손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이까지 여기에 떠넘기겠다고? 아들은 분노에 차 현관문을 쾅 닫으며 외쳤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들. 이제는 아이까지 우리 집에 던져놓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냐? 아이의 손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신랑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 아이는 너에게 맡긴다. 내가 진정 좋은 사람이라면 외면하지 못할 거다. 나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손녀는 쪽지를 읽자마자 무너져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떠넘기는 거야? 난 이미 상처투성이인데 이제 아이까지. 저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새끼야, 울어도 돼.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다. 저놈들이 버려도 우리가 버리면 안 돼. 그날 밤 아이는 우리 집 작은 방에 눕혀졌습니다. 잠든 아이 얼굴을 바라보던 손녀는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런데 왜 내 앞에 나타났을까?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아니면 또 나를 흔들어 보겠다는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놈들의 음모가 뭐든 내 마음을 흔드는 게 목적일 거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라. 너는 속지 않아야 한다. 다음 날 전처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 내놔.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아들은 격분하며 맞섰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왜 여기로 떠넘겼어? 무슨 음모야? 전처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모, 웃기지 마. 어제는 내 집 앞에서 울며 애원을 했잖아.
내 딸이 아이까지 감싸 안으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착한 신부, 용서하는 여자. 다시 동정심과 동정 여론이 쏟아지겠지. 손녀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 그런데 동정이 무슨 소용이야. 그만 좀 괴롭혀. 그 순간 신랑까지 나타나 전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이를 부탁한다.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인정한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부탁한다. 손녀는 눈물을 쏟으며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해. 내 인생에 더는 끼어들지 마. 아이까지 나한테 떠넘겨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야. 신랑은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아이를 외면하지 못할 거라는 걸. 결국 경찰이 출동해 아이는 임시보호소로 인계되었습니다. 손녀는 그 장면을 보며 무너져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지켜주지도 못했어. 난 대체 뭐가 된 거야. 저는 손녀를 부둥켜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넌 최선을 다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저놈들이 이용한 거다. 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날 밤 손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만약 제가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다면 제 인생은 또다시 덫에 걸렸겠죠? 그래. 그게 놈들의 음모였다. 내 마음의 착함을 이용해 다시 너를 올가매려는 수작이었지. 손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울기만 하는 나에서 벗어나 이제 나 자신을 지켜낼 거예요. 그러나 신랑과 전처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이번에 실패했지만 저 집안 약점은 분명히 있다. 그래, 노인은 약한 고리야. 손녀만 흔들지 말고 할머니를 이용하자.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아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히 흘러가는 듯했지만 제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꾸 스며들었습니다. 놈들이 아이로는 실패했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 화살이 결국 나를 향할지도 모른다. 불길한 예감은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최근 어르신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접수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담당자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제출됐습니다. 서류는 완벽히 어르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놈들이 이번엔 나를 노렸구나. 내 집까지 노리다니. 아들은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 파렴치한 것들. 이번엔 우리 엄마 집까지 뺏어가려고. 경찰에 신고합시다. 끝까지 가야 돼요. 손녀는 눈물이 고인 채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절대 저 사람들이 할머니 인생까지 망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평생 일군 집이지만 내가 살아있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게 집이다. 하지만 저놈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며칠 뒤 집 앞에 신랑과 전처가 나타났습니다. 신랑은 서류철을 들고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이미 어머님 이름으로 대출 진행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은 우리 손에 들어와요. 아들은 당장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미친놈아, 어떻게 노인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 당장 취소해. 전처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취소? 웃기지 마. 돈이 세상 전부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결국
돈 가진 쪽이 이기는 거지. 손녀는 눈물을 머금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제발 이제 그만해. 내 인생을 망치고 아이를 이용하고도 모자라 이제 우리 가족까지 망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 순간 제가 나섰습니다. 들어라. 너희들이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믿겠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너희 같은 자들은 반드시 벌 받는다. 내 집, 내 손녀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다. 신랑은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곧 다시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켜보시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며칠 후 실제로 우리 집 앞에는 협박성 전단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 가족, 빚 갚아라. 노인까지 속여먹는 집안. 이웃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아니야? 결혼식 망한 집. 할머니까지 당했다더라. 손녀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저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라.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저놈들이야. 우리가 진실을 밝히면 세상도 언젠간 알게 될 거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녀 회사 선배가 변호사를 동반하고 집으로 온 겁니다. 지은아, 내가 말했지? 널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번 사건 법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거야.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인감증명서도 도용됐습니다. 경찰 수사로 충분히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제야 이놈들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겠군요. 손녀는 눈물 속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배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할머니 말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랑과 전처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가겠다고? 좋아, 우리도 준비하지. 거짓말 몇 개 더 만들면 되지. 결국 진실보다 무서운 건 돈으로 산 증언이니까. 그들의 음산한 웃음은 마지막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놈들이 어떤 거짓을 꾸미든 끝까지 싸우겠다. 내 손녀의 인생, 내 집, 내 가족,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지켜낼 것이다. 재판 당일 법원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정 한쪽에는 신랑과 전처가 앉아 있었고 그들의 변호사는 서류를 두껍게 쌓아 올린 채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손녀와 우리 가족, 그리고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회사 선배와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신랑 측 변호사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서류에 서명과 인감을 남겼습니다. 이는 명백히 본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따라서 빚에 대한 책임은 본인과 가족이 져야 합니다. 손녀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우리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힘있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출된 서류는 위조입니다. 저희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에 띄운 것은 인감증명서, 위조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신랑과 전처가 구청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과 만나는 장면이었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 영상 속 인물이 피고 맞습니까? 신랑은 당황하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만남이었을 뿐입니다. 거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증거는 그들의 거짓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위조를 부탁받았던 인물이 자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게 돈을 주고 서류를 꾸며 달라고 했습니다. 인감 도장까지 위조하라고 했습니다. 순간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신랑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전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 억울함이 밝혀졌어요. 제 인생을 망치려 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드러났네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봐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했지 않니?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재판장은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신랑과 전처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가 인정된다. 양형을 고려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 울려 퍼진 망치 소리는 우리 가족에게 자유와 정의를 되찾아주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신랑은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날 용서해줘. 난 널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손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면 처음부터 진실했어야 했어. 거짓 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제 내 앞에서 사라져. 전처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게 끌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돈이 전부라 생각했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손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핑 돌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새끼야. 울 만큼 울었으니 이제 웃을 차례다. 상처는 흔적으로 남겠지만 그 흔적이 널 더 단단하게 만들 거다. 며칠 후 손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왔어. 이제 내가 다시 웃을 차례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 손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믿을 수 있어요. 진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요. 그날 밤 저는 손녀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난 오늘 깨달았어요. 사랑도 인생도 돈으로 가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요. 결국 진실만이 남는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실은 늦게라도 드러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는가다. 돈도 명예도 다 사라져도 결국 사람만이 마지막에 남는 거야. 손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래요. 무너진 결혼식은 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는 함께였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잔인하게 우리를 시험하지만 진실과 용기는 결국 거짓과 탐욕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서야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곁에 남아주는 가족과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